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기과 박지영입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 지난달에는 학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학회 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좀 그러네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학회 기간이 이제 되면, 저희들 그동안은 인터넷으로 줌 같은 것도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학회를 하니까 서울, 지방, 뭐 외국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짓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짓수, 유도, 이와 같은 운동들이죠. 그와 같은 운동들을 했을 때 과격한 운동 시에 어깨가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짓수 운동 하시는 분들이 외래 부쩍 많아지셨어요. 젊으신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지니까 예전에는 마스크 끼고 자전거 타시고 뭐 그런 걸으시고 하는 이런 운동을 주로 산보 같은 거 하시다가 요즘은 또 러닝도 많이 하시죠? 러닝 같은 거 하시고 하다가 요즘 또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접촉하면서 하는 운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급성. 이제 주짓수나 이런 다른 유도나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급성으로 힘을 확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조금씩 조금씩 상하는 만성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타임으로 급성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짓수 이와 같이 하는 운동들이 아주 흔한 운동들이죠. 이와 같이 흔한 운동들을 하면서 운동들을 많이 하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운동선수이시고요. 주짓수라는 건 이제 본래 타격보다는 상대방을 흘리고 넘어뜨리고 해서 관절을 꺾고 조르고 하는 그래플링 위주의 운동입니다. 이 그래플링? 이것도 무슨 생각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래플링이라고 하는 건 얽혀서 싸운다 라는 뜻이고요. 레슬링, 유도, 주짓수 등 타격 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빼앗거나 기술로 항복을 받아내는 모든 운동을 그래플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레슬링이나 유도는 우리가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는데 유도는 주로 몸을 잡아서 부딪힌 다음에 엎어뜨리는 거고요. 등을 이제 부딪히게 해서 하거나 한판이나 이런 예전에 우리나라 땄던 선수 중에 저와 같이 많이 활동을 했던 선수가 최민호 선수, 뭐 한판승의 왕자, 원빵승의 금메달승,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용인 유도대 교수를 하고 있을 건데요. 그때는 이제 금메달 한 판으로 그냥 하루 만에 금메달을 처음 대한민국에 안겨준 적도 있었고 했었죠. 레슬링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안재영 선수 같은 선수가 첫 번째 한번 금메달을 받아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선수들과 같은 이것 중에 주짓수는 아직 올림픽 종목은 아닙니다.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그 약간 쓰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레슬링 할 때 그레코르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어서 점수를 안 뺏기고 하려던 것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기억이 나는데 주짓수의 주로 기술은 관절을 꺾고 조이는 기술입니다. 꺾고 조이는 암바 이런 것들이 암바 기술이 되죠. 다리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 그다음에 초크 이와 같이 환자를 잡아서 하는 기술. 그다음에 가드 이와 같이 기술입니다. 주로 상대방 선수의 팔과 다리를 잡아서 당기고 돌리고 밀고 그렇게 꺾어가서 하는 기술들이 주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하면 이 주짓수를 많이 하시는 이유들을 물어보면요. 이게 운동량이 상당히 많아서 한 20분만 해도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는 그런 주짓수지만 관절을 꺾고 조이는 기술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어깨 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 운동을 하셔야 손상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럴 때 어깨한테 저희들이 보는 병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병들이 오게 되는데요. 만성 손상이 아닌 급성 손상일 때 얘기입니다. 어깨 관절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심하게 급격히 할 때 이게 관절이 빠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약한 분들은 돌릴 때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관절이 부러지거나
관절이 빠지게 되고요. 연골이 찢어지면서 관절 와순이라는 연골이죠. 그리고 그거를 급격하게 할 때 본인도 안 그렇게 하려고 힘을 주거든요. 그 두 가지 힘이 서로 맞닥뜨려서 상충하게 되면서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뼈보다 회전근개 힘줄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요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실 경우인데, 이와 같은 분들이 하면 뼈는 튼튼한데 회전근개는 이미 상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한 분들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게 어깨가 원래 이 위치 있는 부분에서 뼈 있는 부분에서 이 뼈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관절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고 이렇게 빠졌죠. 지금 밑으로 빠져서 이게 옆에 이렇게 끼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끼어 있는 거를 어깨 관절이 탈구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골절, 이와 같이 뼈가 여러 조각이 났죠. 뼈가 여러 조각이 나서 저렇게 하신 분들, 지금 보면 뼈의 골양도 좋으신 분이에요. 밑에 팔뼈에 요 부분에 있는 부분에 뼈가 하얀색이 두껍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힘을 주다가 활을 돌리면 근육은 안 움직이게 하려는데 뼈만, 여기 근육이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뼈에 근육이 있는데 이게 근육이 힘을 꽉 주고 있어요. 근데 팔을 확 돌렸어요. 이거는 근육은 힘을 주고 있고요. 돌렸는데 상대방이 팔을 확 돌리면 이 뼈가 약한 분은 저렇게 뼈가 뚝 떨어져서 나가게 되고, 그게 아니고 뼈는 튼튼한데 이게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돌리는 운동하면서 이게 뼈보다 그 힘줄이 약하면 힘줄이 찢어져 버리죠. 찢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 생기고요. 이와 같이 된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가운데 그림은 뼈가 부러진 거고, 뼈가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길게 돼서 벌써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그렇게 해서 그 질문 보면,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뼈, 관절이 마모가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무게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경우 근육은 커지되 뼈나 관절이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걷기 경보, 팔굽혀펴기, 배밀기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저는 늙기 싫고 뼈 마모될까 봐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젊은 분들이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관절염이 빨리 오는 거는,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건 주로 왜 빨리 오죠? 그 관절을 많이 써서 오는 거죠. 많이 쓰는 것도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무거운 무게로 누르면서 쓰실 때 관절의 연골에 빠른 소모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한 45kg 나가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100kg 나가시는 분이 있죠. 100kg 나가시는 분이 물론 허벅지의 근육이 더 좋고 45kg 나가는 분은 허벅지의 근육이 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부의 그 힘을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것들이 받아주고 있지만 체중을 위로 쾅쾅쾅쾅 많이 뛰게 되면 어느 연골이 더 빨리 상할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도 너무 충격이 많이 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운동선수 중에는요, 운동선수보다는 자기네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특히 헬스 트레이너 같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갑자기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 상당히 관절 연골에 손상이 많은 분들을 저희는 수술을 하거나 외래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무게로 자기 몸에 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상태는 이게 하면 20분 정도, 10분 정도 할 때는 한 30kg면 적당한데,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것들이 30kg 하고 나면 35kg 하고 싶고, 35kg 하면 옆에 친구는 60kg로 하니까 내가 60kg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회전근개 파열 얘기했으니까. 회전근개 파열되어서 타 여러 병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저에게도 오셨나 보죠. 수술 없이 치료해 주셔서 수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아프다면 내원정형외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히 파열되신 건 아마 아니셨을 거예요.
이제 부분 파열이 되셔서 남은 힘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힘줄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치료를 해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그 힘줄이 있는 남은 부분을 잘 아껴 쓰셔서 오래오래 어깨 아프지 않고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벨 유ቄ님께서요, 공원 운동시설에서 엮기같이 누워서 팔 운동 근육을 키울 때 사용하는 기구인데요. 30번 정도 들어오려면 20번 정도 넘어서 들면 어깨 통증이 살짝 오는데 계속하면 어깨 손상이 쌓이나요? 많이 아프기 전에 그만두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셨네요. 체조할 때 허리 돌리기 할 때도 오른쪽으로 회전을 강하게 돌리면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픈데 평상시에는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들을 때 앉을 때 하는 게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드시는 운동이겠죠.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할 때 300번 하면 자기 엉덩이,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그게 체중이 무게가 돼서 팔을 드는 운동. 그 운동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공원이 잘 돼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보시고 또 해보셨을 건데요. 그 운동을 하실 때 어깨가 운동을 하실 때 제일 나쁜 위치가 어디서부터 하는 건가 하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밑에서부터 요 정도에서 시작하시죠. 부터 여기서 요까지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깨가 상하는 거는 여기 한 70도에서부터 120도 요까지 올라갈 때 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시면 운동을 여기서 요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운동량이 꽤 많으신데 그거를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리게 탁탁탁 이렇게 완전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아프신 분들은 그 각도를 줄여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또 힘줄이 안 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상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조할 때 허리 돌리기 할 때도 오른쪽으로 강하게 하면 어깨가 아프시다는 얘기는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허리 돌리기를 하시겠죠. 하면 강하게 돌리면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어깨 힘줄이 뒤쪽에서부터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뒤로 팔을 돌리면 힘줄이 더 뒤쪽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힘줄이 당겨지면서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거를 손을 이렇게 뒤로 뻗고 하지 마시고요. 약간 앞으로 이렇게 두고 하세요. 가슴은 물론 피셔야 돼요. 가슴은 펴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하시면 그 통증이 이렇게 돌려도 이게 손이 뒤로 안 가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홍은혜님, 유방암 곽청수를 해서 어깨를 매일 돌리는 건데 어느 정도 돌리는 운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유방암 수술을 하시면 대부분 임파선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제거를 하면 이 팔에서부터 이 손으로 쭉 가는 현재 임파선이 있는데 임파선을 여기에서 몸에 나쁜 게 있는지 임파 결절이 여기서 나쁜 균들을 이 겨드랑이 쪽에 들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혹시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면 근데 여기서 오는 그 여기하고 유방에서 오는 그 이제 체액들이 빠져나갈 때 그 임파선들이 이 겨드랑이 애과부에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부분을 해 있는 걸 제거를 하니까 여기서 오는 암세포가 다른 데로 퍼지는 거는 막아주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팔에서 오는 임파액이 여기에 고이돼요. 그럼 고이게 되면 그 고이는 것 때문에 이 손이 붓게 되거든요. 손이 붓게 되는데 이 붓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해서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운동을 하시는데 이게 어깨 자체의 회전근개 힘줄에는 어깨를 이 휘둘리는 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하시려면 각도가 너무 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돌리거나 팔이 90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80도 이하에서 돌리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어깨에 무리가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돌리라고 해서 이와 같이 돌리시는 거 있죠? 이거는 별로 돌리지가 않고요. 어깨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팔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건 괜찮습니다. 올리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쁜 게 움직이는 게 옆으로 손등을 위로 해서 이와 같이 올리는 동작은 어깨에는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꼭 들시고 싶으면 손바닥이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운동을 하시는 거는
큰 어깨 힘줄에 회전근개 힘줄이나 다른 근육에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돌리셔야 된다 그러면 팔이 이렇게 저가 보이는 것처럼 90도까지 돌리지 마시고 그 밑에 이 정도에서 70도까지만 돌리시는 운동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운동하는데 어깨를 다치지 않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조금 이따 또 질문은 저희가 받아드리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급성 손상을 예방하는 거죠. 급성 손상을 예방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하는 걸 보다 보면 저는 주짓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하다 보면 옆에 바닥을 땅땅 치죠. 이렇게 빵땅빵빵 치면서 이제 나 졌다. 그만하자.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딱 봤을 때 너무 버티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서 아니다 싶으면 연습 게임이라고 그러고 뭐 시합만 아니시면 그거는 빨리 탭을 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리해서 어깨 관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 가장 원활하게 가장 넓은 범위를 움직이는 관절이지만 이 관절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뒤쪽까지 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이 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요까지 올라가라고 관절의 근육, 힘줄, 인대, 관절막 모든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운동 주짓수나 이와 같은 운동들은 그거를 범위를 넘어서 더 꺾는 운동이 되거든요. 더 꺾어버리면 그 꺾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관절막이 이제 순간적으로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는 게 있으니까 이게서 이건 내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시고 다시 운동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탭이라는 건 이제 항복하는 의미로 치는 거죠. 그와 같은 걸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이 몸이 식어 있을 때는요. 몸이 식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를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몸의 바디 체온이 가장 낮을 때가 일어날 때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 체온이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체온이 낮을 때 또 관절막도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시면 얘기를 꼭 드리는 게 그러면 언제까지 막대기 운동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한 만큼의 관절 운동 범위. 그러니까 이 관절 운동 범위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마다 나이마다 다 다르세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관절막이 유연하기 때문에 손이 뒤에서 더 뒤쪽까지도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운동 범위가 줍니다. 그래서 나이 70대가 되시고 하면 이 관절막이 머리 만지고 손 만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정도. 처음에는 막 이만큼 넘어가겠죠. 이만큼 넘어가던 관절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서 나이 한 60, 70대 되면 한 130도, 140도 정도 되고 70에서 80대가 되면 한 120도, 110도 이 정도로 이게 점점 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절막인데, 그러니까 검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80 되시고 막 이런 분을 저희가 20대 관절막처럼 150도, 160도를 만들어 드리면 그 관절막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가 쓸만한 관절막을 만들어 드리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펴서 뻣뻣한 게 없이 편안하게 잘 움직이면 그때까지만 스트레칭 막대기 운동을 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스트레칭을 이제 하는 거가 내가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져봐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굳어 있으면 그때는 그 덜 되는 부분에 스트레칭을 조금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는 관절막을 늘려주는 것도 있고 운동선수가 운동 전에 웜업이라는 운동 전에 시합점에 이거를 관절에 열을 올리는 시간들을 보통 대부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칭을 해놓으면 관절이 따뜻해져 있고 1번, 두 번째는 그 따뜻해진 관절막 때문에 관절막이 조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관절 운동 범위를 충분히 늘리지 않고 갑자기 팍 꺾을 때 생기는 관절막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상황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짓수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 관절막을 늘려주신 다음에 하세요.
급하다고 바로 운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관절막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절막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절막은 좀 더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늘어나는 관절막을 주변에 있는 힘줄이 잡아당겨서 그 관절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 잡아주는 근육이 이 주짓수 같은 운동은 손팔을 끼워서 손을 뒤쪽으로 이렇게 주로 꺾는 이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막 이러는 동작이니까 뒤로 넘어가니까 앞쪽에 있는 근육을 보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근육이 회전근개 중에서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견갑하근 근육하고요. 또 그 앞쪽에 여기에서 오부돌기라는 돌기에 붙어 있는 소흉근 같은 근육들을 키워 놓으셔야 이것들이 이렇게 뒤로 잡아당길 때 꽉 앞으로 가지 않게 앞쪽으로 당겨서 문제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린 세 가지 병을 하나씩 주로 얘기를 드리면 견관절 탈구는 주로 전방 탈구, 앞쪽으로 빠지거든요. 손을 바깥으로 돌려서 뒤로 꺾는 동작에서 주로 이와 같이 뒤로 꺾는 동작에서 주로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생기고 이와 같은 안바 기술은 주로 상완골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꺾기 동작을 할 때 상완골 앞쪽 뒤로 꺾으면 이 앞에 있는 상완골 팔 위팔뼈의 골두는 앞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앞쪽으로 빠지면서 주로 앞쪽에 있는 관절 와순 같은 것들이 이제 찢어지거나 이제 아니면 관절 와순 아니면 골절이 생기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됐을 때 이건 앞에서 본 모습이고 이건 바깥쪽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 관절이 요게 두 뼈가 같이 맞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쪽으로 빠지는 형이 되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빨간 그림이 있게 되는 거는 빨간 것들이 이 뼈가 빠지면서 이게 진 누르면서 빠지면 여기 있는 부분에 뼈가 이게 진 눌린 부분이 여기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예고 그래서 그게 급성기에 이제 관절이 주변에서 간혹 보셨을 거예요. 간혹 보셨을 건데 저도 지지난주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두 발로 돼서 이렇게 빌려서 타는 그 스쿠터 같은 거 있잖아요. 두 번 서서 타는 거. 그걸 타는데 10차선 도로였어요. 10차선 도로인데 10차선 도로를 가는데 저는 이제 횡단보도 파란불 나오니까 요즘 또 빨간불에 못 가게 하고 하니까 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가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스쿠터 타는 분이 앞으로 여자분이셨는데 20대 후반 여자분이 아주 어디 급했나 봐요. 그거 타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가는데 횡단보도 중간쯤 가니까 중앙 분리되어 있는 쯤이죠. 그쯤으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차가 그걸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안 보고 그냥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게 가는데 부딪혔어요. 사람은 한 2, 3m 정도 뛰었다가 앞에 떨어졌고 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 먼저 가서 보고 환자를 움직이는 걸 먼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보고 의식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똑바로 눕히고 목이 그랬을 때 꺾이면 사지마비가 오기 때문에 똑바른 자세에서 숨을 쉬는지를 보고 그 이상을 만지진 않아요. 그럴 때 만일에 어깨가 탈구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탈구를 다시 원위치로 정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치는 것들이 그냥 꽝 해서 관절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꽝 하고 빠졌을 때는 빠진 정도의 외력이 가서 빠졌을 때는 관절만 탈구돼서 빠졌는지 아니면 주변 근육이 끊어졌는지 빠진 것 때문에 주변의 다른 뼈들이 아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부러졌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빠지는 것 때문에 신경 손상이 왔을 수도 있고 환자는 무조건 아프다 그러고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경 손상이 있는 걸 그 다리에서는 손이 저려요 뭐 이런 소리만 하지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런 소리는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 팔이 빠진 거를 나는 알아. 내가 운동을 해봤던 분이고 아니면 뭐 주짓수 같으나 유도 같은 데는 코치분들이 대부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끼워줄게요. 그리고서 이와 같이 이제 끼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진 거를 위아래로 다리를 잡고 끼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절을 끼우게 되는데 이와 같이 끼우는 것들이 이게 몇 번 빠져서 길이 난 다음에 빠지면 자기도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를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처음 몇 번은
주변 조직이 같이 상해 있는 상태고 뼈가 금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그 주위에 검사를 하지 않고 끼우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국 지역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아니 하다못해 서울 같으면 10분 이내 거리에 엑스레이 방사선을 찍을 수 있는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무의촌에서도 일을 해봤고 했는데, 무의촌이라고 하는 건 그 면 단위의 의사가 없고 의지열 시설이 없다는 거지. 30분, 보분의 면 단위에서 읍 단위 나가시는 거 30분 이내잖아요. 면도 그 옆에 면은 대부분 한 면이 작으면 다 옆에 면은 크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차에 호송을 해서 가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이게 뼈에 금이 갔는지 금이 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뼈에 살짝 금이 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만 가 있으니까 끼우다가 관절은 들어가지 않고 금관자리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해준다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괜히 미안하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다 아니까 그날도 사고 난 분을 보고 119 일단 부르고 경찰 부르고 왔을 때까지 보고 환자가 더 안 다치기 상태까지 하고 앰뷸런스 타고 가해자 차량 어디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그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만일에 그분은 이제 의식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정신도 뭐 갑자기 피를 많이 흘리는 부분은 없으셔서 조금씩은 다 팔을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있어요. 젊은 분이셔서 그랬는지 한 2m, 3m 정도 차 높이보다 더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뻥 하고 한 5m 바깥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을 때도 그 정도인 기본적인 걸 해주고, 우리나라는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의료 그 구급차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경찰관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를 추가적인 손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이 손상이 났을 때 그 손상에서 난 상태에서 끝나야지 추가적으로 목을 똑바로 한다고 꺾어주다가 목 있는 데가 탈구되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고 병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완골이나 견갑골 같은데, 이거는 어깨를 뭐 안바 같은 거 해서 그 좀 부러져서 금이 간 정도를 내지만 그런 것도 더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스쿠터가 아니고 킥보드라고 그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킥보드. 제가 이제 저한테 킥보드를 그럴 확률이 있어서 횡단보도 갈 때도 저는 교통사고를 2번 목격을 했습니다. 저 눈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또 자전거였어요. 자전거인데 차가 중앙선 가운데 쪽으로 오던 차가 튀어서 자전거가 한번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지난주에 아까 그 얘기 드린 킥보드 타셨던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급하면 꼭 좌우를 보셔야 되고요. 맨 먼저 나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또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 1, 2년 고생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탈구를 정복한 후에는 재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 보이는 것 같은 보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기를 하는데, 이 보조기가 보통 하는 보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그냥 팔걸이 하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벨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각선 가지고 이 팔이 아프면 팔 끼는 걸 2번 적어서 목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기를 하는 걸 벨포 밴데이지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했는데 한 20년, 15년 전쯤에 에지 이토이라고 이제 저하고 친한 일본 의사인데요. 그 친구 의사분이 이렇게 해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앞쪽이 이렇게 관절막하고 연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찢어졌단 말이죠.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팔을 이렇게 있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근육도 이렇게 뒤로 물러나겠죠. 바깥으로 하면 그 팔뼈에 이게 관절막이 붙었으니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왔다가 바깥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면서 관절막에 가까이 쫙 가서 붙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조기를 밑에 있는 그림 같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와 같은 보조기를 착용을 시켰더니 다시 빠질 확률이 한 반 정도에서는 줄었습니다. 다시 빠질 확률이 줄어서 그와 같이 빠진 것들을 모아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해서 별거 아니지만 센세이션을 했는데, 근데 그 관절막이 이렇게 붙었던 게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떨어지지만 않고 갈기갈기 이게 막 찢어져 있으면 도움은 안 되죠. 즉 도움은 안 되지만 심하게 안 다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위치에다 딱 갖다 놔주면 그대로 또 아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해서 다시 탈구되는 걸 우리가 줄여보죠 라고 얘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탈구 정복부에 이제 한 3주 정도 이렇게 3, 4주 보조기 하고 운동을, 가벼운 운동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관절막이라고 하는 건 한번 했던 게 이제 찢어지고 다시 아물고 잘 아물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찢어진 게 이제 이게 관절이라 그러고요. 관절에 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지 위에 있는 게 이렇게 하면서 빠지지 않게 이걸 이렇게 막아주는데, 여기에 이제 상완골두가 이렇게 빠지는 건데, 관절막이 이렇게 있고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찢어졌어요. 찢어진 게 이렇게 다시 갖다가 팔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를 딱 갖다 요 위치에다 이렇게 붙여놨으면 이게 이제 잘 아물 텐데, 이 잘 아물지를 않고 이게 이제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밑으로 가서 붙고 뭐 밑에 이렇게 붙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빠지는 거를 연골이 있는 게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미끈덩거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뭐 그 암바 같은 거 해서 또 팔을 당기면 그쪽으로 이게 잡아주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관절이 이렇게 또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 일로 가도 안 빠지는데, 빠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운동하시고 그러면서 또 불편하시면 그건 다시 수술을 하셔서 원래대로 관절 그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급성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아까 빠졌다는 게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빠진 건데요. 이 관절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찢어진 게 보이는데, 요 찢어진 요게 아물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거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고 몇 주가 지나면 그거는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빠지는 그 같은 동작을 취하면 또 자꾸 빠지는 거나 이게 어깨가 밀려요 앞으로, 그러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아파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하셔야죠. 중학교 남학생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중학교 남학생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런 딸기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하시는 운동은 뭐든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예전에 우리 자전거 많이 탔죠. 저는 이제 학교에 수영부가 있어서 수영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돼서도 그 당시에 운동을 했던 그 체력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도움을 받았고, 대학교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되고 나니까 수영하는 게 저가 주 종목이 자유형하고 평형이었는데요. 평형은 하기가 편한데, 자유형은 5, 60대가 되니까 조금씩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뼈가 힘줄을 긁는 동작이 자유형에서 이 입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지구력하고 근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단 하나 필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중학생이 계속 하겠죠. 재미가 없으면 별로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 쪽으로 하는 거를 하고요. 뭐 운동량이 극렬한 것도 좋습니다. 요즘 뭐 수영부 같은 데서는 수구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수구 같은 것도 없고 달리기 운동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운동인데 지루하지 않는 운동을 찾아서 시키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고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병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음 그걸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 거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해주시면 이제 이와 같이 들어가 보면 찢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이거는 뼈가 깨졌던 분인데요.
찢어진 게 보이고, 그래서 이 찢어진 거를 이와 같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아까는 이게 왼쪽 부분은 평평하죠. 그런데 오른쪽 부분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게 이제 연고를 만들어서 다시 붙여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가 왜 내리막이 있는데 차를 세워놔서 혹시 브레이크가 터질까봐 그 터진 브레이크, 바퀴 뒤에다가 돌 하나를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저렇게 쫄대같이 연골이 이렇게 평평한 관절와 위에, 관절 표면 위에 튀어나와 있어야 관절이 빠져나가도 밀리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다시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찢어지고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서 보조기 하고 했는데 잘 안 아물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찢어진 선이 남아 있게 되고, 남은 선이 있으면서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밀리면 평평하니까 그냥 상완골두 뼈가 바깥으로 빠지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틀어서 꺾는 동작이 많아서 상완골의 뼈가 골절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와 같이 뼈가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팔씨름 대회 하는 걸 보면, 팔씨름 대회 할 때 보면 팔씨름 하다가 팔이 힘을 꽉 주고 있는데 갑자기 꽉 돌면 부러진다는 거 보셨어요? 팔씨름 하다가? 그와 똑같이 이것도 팔을 잡고서 비트는 동작이기 때문에 비틀다가 자기는 안쪽으로 힘을 주려고 팔이 안 바깥으로 빠지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 팔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밖으로 비트는 거거든요. 비틀면 그 근육의 그 비트는 힘보다 뼈가 약하면 뼈가 부러지겠죠. 근데 이게 부러질 때를 이같이 비틀면서 부러지는 것을 염전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풀이를 하는데요. 그 염전에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쑤시개가 없으시면 어떻게 만드세요? 성냥가치를 이렇게 똑 부러뜨리면 뾰족하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비틀어서 하면 성냥가치가 뾰족하게 부러지게 되죠. 그와 같이 부러지는 것처럼 팔도 이렇게 비틀면서 부러지면 똑바로 딱 옆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사선으로 부러지게 됩니다.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부러져서 끝이 뾰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뾰족하게 된 부분에 중간 부분에는 신경이 바로 뼈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경마비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손목이 툭 떨어집니다. 이게 들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즘은 뼈가 잘 생기게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치료가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골다공증이 증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돼서 얼마 전에 오신 분 같은 게 치료했더니 뭐 한 달에 6만 원의 주사약제가 주사된대. 안 그러면 주사약이 한 4, 50만 원 하든가 40만 원쯤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약제를 사실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꼭 가서 검사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부러지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드려서 지금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치료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뼈가 심하게 부러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안에다 힘을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진 거를 원래 위치에 갖다 맞춰서 그 뼈 맞춘 것들이 제 위치에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밑에 같이 부러지신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가죠. 안에다 심을 박기도 합니다. 심을 박아서 뼈를 맞춰 드리기도 하고, 중간에 부러진 분들은 이와 같이 금속판인데요. 금속판을 대서 거기에 나사못을 전부 다 박아서 뼈를 원래 위치에 맞춘 다음에 그 뼈를 원래 맞추고 받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뼈가 안에서 골진이 나온다고 쉽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골진 나오는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뼈가 붙으면서 뼈가 자라나세요. 그리고 이제 저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면 뼈가 거의 대부분 아물거든요. 한두 달 만에 뼈라는 건 아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물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면 저 있는 심은 다시 뽑습니다. 그럼 심을 뽑고 나 좀 불편하지 않은데 안 뽑으면 어때요? 안 뽑으셔도 되는데요. 안 뽑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그 금속판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 원래 뼈의 그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죠. 그러면 지금 수술에는 바로 밑에서 부러지거나 또 작은 힘에 위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나이가 뭐 80대시다 이러시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나이가 내가 30대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오래 유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 외상성인데, 주로 낙상같이 넘어지면서 발생하고, 꺾일 때도 발생을 하고요. 많이 빠지는 게 이제 그 견갑골 전방에 위치한 견갑하근에 빠지는데,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게 이럴 때도 빠지세요. 얘기하면 그것도 매스컴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 웨이트리프팅, 역도 선수였는데요. 금메달을 받은 적도 있는 남자 역도 선수입니다. 2008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그거 운동을 하다가 이 덤벨을, 이렇게 바벨이죠. 바벨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게 이렇게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끄덕 뒤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 근육이 똑같은 동작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 돼서 바깥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관절이 앞에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빡 하면서 터져버린 거죠. 앞쪽에 힘줄이. 그게 이제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렇게 되거나 이제 팔을 여기서 잡아서 꺾어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견갑하근이나 회전근개, 극상근 같은데 파열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파열된 모양인데요. 보통의 모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른 모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힘줄은 여기에서 보면 저기 왼쪽 한 10시 방향에 있는 게 그게 이제 품침자라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찢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들춰보는 수술 도구고요. 그렇게 되면 뼈가 끝에서 퇴행성은 여기에서 이렇게 낡은 게 뼈가 이렇게 똑 떨어져서 이렇게 힘줄하고 뼈하고 완전히 경계가 딱 집니다. 근데 외상성은 이렇게 쥐 뜯는 거 아니에요? 뜯는 거니까 이 힘줄의 일부가 이쪽에도 붙어 있고 나머지 힘줄이 이렇게 붙게 되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찢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찢어지신 분들은 이게 외상성으로 뭐 너무 힘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를 드리면 그 역도 선수는 201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옛날 데이터를 탔다가 내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 IOC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에서 전 세계 의사들을 의사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의사, 재활하시는 분들을 상대를 해서 전 세계 한 몇몇 나라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모임을 합니다. 교육 모임을 하는데 그 교육 모임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저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연세의대 김두섭 교수가 그 IOC의 아카데믹 커미티의 그 회원이 됐어요. 멤버가. 아시아에서는 이게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지금 그리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인데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 리서치 센터 자체를 만들어서요. 그거를 연세대학교에 만들어서 외국에서 한 40명 외국 의사들을 와서 교육을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죠. 오늘 목, 금, 토 시키고 토요일 날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이 초음파 보급이 덜 돼 있어서 이런 걸 쓸지 모르거든요. 근데 운동 경기할 때는 초음파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엑스레이를 안 찍고 초음파로 간단하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 오신 외국 의사들한테 초음파 교육을 시키고 저는 내일 이제 어깨하고 팔꿈치 지금 이겁니다. 팔꿈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들이 다치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복귀했냐를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제가 이제 그거 강의 준비하다가 그 선수를 지금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했더니 2010년도에 그렇게 이제 이와 같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 수술을 해주고 수술을 해준 다음에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나갔겠죠. 나갔는데 이제 그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뭐 한 대에선 동메달을 받았어요. 동메달을 받고 2012년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고쳐놔서 봤더니 거기서 역도 그 경기장 안에서 인터넷 치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걸 하다가 요번에는 팔이 그 뒤로 빠지면서 이 팔꿈치가 탈구가 됐어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중에 이거 뭐 시합을 할 수 없으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 다시 와서 다시 복귀를 시켜서 다시 수술을 했죠. 팔꿈치를. 수술을 하고 다음에 시합에 다시 나가서 시합 경기하면서 지도자 과정이 지금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 해주는 그 선수를 보면서 요즘 저는 이렇게 그 벤치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할 때 꼭 이렇게 그냥 예전 같은 체육부대에서 하던 이런 뭐 군대 있을 때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꼭 그 무거운 웨이트는 레일이 있어서 레일을 빠지면 이게 밑으로 바닥으로 확 안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좀 장치가 있는 좋은 데서 운동을 좀 시키세요. 이제 운동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른쪽 같이 수술을 해도 다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치지 않도록 해서 몸을 잘 아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수 생각이 나가지고 한동안 하고 지금 집이 원주라서 어머니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주짓수 같은 이런 운동을 할 때는요. 이게 자기가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동작이 너무 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나는 이 시합을, 이 경기를 끝내겠다고 탭을 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무리하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버티면 그거는 손상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상이 오시지 않도록 꼭 조심해서 운동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합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스트레칭을 해서 각 관절이 웜업이 돼서 웜업된 관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따뜻하게 관절이 웜업이 돼 있으면 그 관절이 다치는 것보다는 조금 늘어나 버리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근육이 힘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되니까 그와 같은 시합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평소에 해서 아까 같이 회전근개 같은 힘줄이 견갑하근, 소흉근, 극상근 같은 근육들이 파열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근육 운동을 작은 요즘 뭐 운동 튜빙한 장비들 많잖아요. 튜빙 장비 같은 것들 하나씩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다가 아무 데나 걸어놓고 운동을 좀 하셔서 그와 같이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홍은혜님, 네. 뒤로 물건 잡다 저도 너무 아팠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뒤로 물건을 잡는 동작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줄이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뒤로 이와 같이 물건을 잡는 동작은 이 잡는 동작 때문에 힘줄이 뒤쪽에부터 오니까 팔을 뒤로 이렇게 돌리면 더 스트레칭이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물건, 어깨가 힘줄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는요. 보통 분들이 오른팔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뒷좌석에 물건이 있는 거, 옷을 던져놨는데 옷을 다시 잡으려고 하신다고. 그럴 때 아프시고 이러면 그건 내가 어깨 회전근개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왼팔은 어떻게 하면 아느냐? 요즘은 뭐 자동차 고속도로 그냥 들어가지만 한번 티켓팅을 해보세요. 티켓 이렇게 먼 데 있는 거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차 좀 멀리려고 빼보세요. 손 빼보시면 그럴 때 아프시면 내 왼쪽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하시면서도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질문 없으면 저희가 오후 10분 오늘 말씀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드리고 급성 동작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서 힘줄에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좋아하시는 운동 오래오래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